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선기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수익을 내서 이 수익을 통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목표가 원금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약 1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77포인트를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난 3월 19일에 1439포인트까지 크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1439포인트에서 단 2달 만에 이렇게 500에서 550포인트 정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1400포인트 최저점을 찍었을 때 주식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사 계좌 개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 그렇다 보니 이번 기회로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달 동안 주가가 거의 쉼없이 500에서 550포인트까지 빠르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육상선수로 비교를 하자면 우사인 볼트급으로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적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수익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손실 중이라면 내가 매수한 종목과 대응했던 패턴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70포인트까지밖에 안 올라왔지만,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9일에 420포인트 최저점을 찍고 나서 약 300포인트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비율로만 따지면 코스피보다 그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 손실 중이라면 내가 매수했던 종목, 그리고 매수 방식,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잠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면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그리고 이번에 이 구간, 여기서 얼마나 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점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약 20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진짜 주식의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할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아무 종목만 눌러서 보더라도 다 2달 사이에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익을 내기 쉬운 구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구간에서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점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손절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기. 이 2가지 말고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야죠. 내가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버틸 것이냐, 이 2가지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자, 버티기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손절을 한다는 것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라든지 사업의 전망성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날 몰리는 자금의 수급이라든지 시세, 차트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면 내가 들어간 이 종목이 미래에 비전이 있는 종목도 아니고 단순히 수급, 차트 이런 것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버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견해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버티고 있고 저도 이 구간에서 몇몇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다리니까 다시 올라와요. 물론 이 중간에도 몇 번 저가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단가가 낮아지고 또 이렇게 2달 동안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면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한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드리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고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달간 개인들의 순매수 탑10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수익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식을 잘하는구나 혹은 나는 주식에 소질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내가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구간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10,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있는데 9,000원까지 떨어지면 매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9,000원이 오면 매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손실 본 것 자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9,000원에 매도하면 왠지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손절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버티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버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해서 버틸 수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큰 하락장이 나와도 그냥 주구장창 버틴다고 해서 다시 복구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해당 종목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되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버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선별할 때는 항상 우량주,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가 건실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번 종목을 볼게요. 자, 카카오 종목을 보면 19만원에서 13만원까지 뚝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24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계속 상승 중인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언택트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카카오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졌던 기업이었고 언택트 산업을 추구하는 기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이목이 쏠리면서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티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다시 복구가 됐고, 그리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재무가 부실하고 그리고 비교적 과거 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가 왔을 때 주가가 제자리로 회복하지 못하고 더 부실 기업으로 내몰릴 수가 있듯이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2달 동안 거의 우사인 볼트급으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수익 중일 텐데, 진짜 주식시장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지난 2달처럼 5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중간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포함됐을 수가 있는데 이 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